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에 관련한 책, 수면혁명. 매일 밤 조금씩 인생을 바꾸는 숙면의 힘, 수면혁명이라는 책 준비해봤습니다. 하루를 활력 있게 보내고 정말 내가 가진 힘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보내기 위해서는 저는 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을 푹 자고 잘 자게 되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내가 가진 힘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보내게 되면 또 그날 밤은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니까 또 깊이 또 잠들게 됐고, 이렇게 사는 삶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외로 주변에서 잠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잠자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혹은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잠들고 싶고 자고 싶은데 불면증으로 힘들다, 혹은 잠을 자기는 오래 잤는데 너무너무 개운하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 숙면을 위한 10계명이라고 나와요. 10가지.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디테일한 성향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효험이 있는 그런 특효약은 없다는 거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각자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한 특효약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이런 일반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좋다더라 했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의외로 나한테는 잘 맞네 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숙면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거,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면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 중에 빛이 덜 있어라. 그러니까 수면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죠. 그래서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수면 신호를 보내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침대에 눕기 전부터 좀 빛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침실을 좀 미리부터 어둡게 만들어 두고, 뭐 거울을 본다거나 어떤 볼 일이 있을 때 복도에 있는 조명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녁 무렵이 되면 조명들을 좀 낮추는,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루라이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발산하는 빛, 블루라이트. 이 빛이 멜라토닌 분배를 억제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24시간 우리와 너무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서로한테서 여전히 눈을 뗄 수 없는 신혼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4시간 붙어서 지내고 있죠. 우리가 이 스마트폰하고 너무 붙어서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잘 때조차도 내 옆에 이렇게 놔두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잠자기 전까지도 보고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분명한 거는
이게 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면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하고 조금 잠자기 전에는 좀 거리를 두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단순히 스크린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앱들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메일 체크, 뭐 어떤 기사 확인, SNS,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 뇌를 자극한단 말이죠. 그러면 잠이 달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뇌를 깨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유발하는 그런 기기들, 그런 스크린에서 주는 블루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그 기기의 앱들, 프로그램들, SNS 이런 부분들이 수면 생활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기 전부터 좀 떼어놓는, 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면 생활에는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침실의 온도를 낮춘다. 프랑스 릴의 수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우리의 수면 온도는 15.5도에서 19도 사이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수면재단에서는 18도 정도를 권한대요. 그리고 온도가 한 24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12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수면을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잘 자기 위해서는 좀 침실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늘한 게 잘 자는 데는 훨씬 좋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조금이라도 꾸준히 운동한다.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는 보다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조지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수면 장애와 심폐기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운동은 수면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 전반에 이롭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틈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틈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정이 빡빡해도 지하철역까지 조금이라도 더 돌아서 걷도록 시도하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이용하고 주차장에 저 끝자리에 차를 주차해서 조금이라도 더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거. 저는 이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본 적도 있고 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더 돌아서 걸어가고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은 있는데 주차장을 멀리 대고 걸어가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가까운 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주차를 하게 되면. 멀리 대게 되면 주차도 훨씬 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까지 가는 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 생활 속에 틈날 때마다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을 언제 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틈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수영을 한다면 수영장 그 레인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뭐 테니스를 한다면 테니스 파트너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혹은 뭐 퇴근하고 그 주어진 시간에, 그러니까 아침에 해야 된다, 저녁에 해야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요즘에는 각자 생활 패턴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틈나는 시간, 나에게 맞는 시간, 그 주어진 시간,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의 숙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폐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좀 움직임을 걷는 거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늘리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 가장자리에 대고 더 걷는 거, 이거를 조금 더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먹고 푹 잔다. 이 책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커피 이야기 나와요. 물론 오전 시간대 모닝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낮 동안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각성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카페인이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후부터는 철저히 카페인 복용을 금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오후에는 커피를 될 수 있으면 마시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시고 점심 이전이라면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좋은데, 오후에는 저는 마시면 분명하게 저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시는지, 카페인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보시면 내 몸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후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한 잔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나와 있는데, 칼슘을 공급하고 또 마그네슘, 비타민 B 이런 것들은 수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잠을 자진 않겠지만 수면을 취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먹게 되면 그 옛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그런 연상작용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우유라든지 따뜻한 우유라든지 아몬드 밀크, 코코넛 밀크 또는 카모마일 차, 이런 것들. 카모마일 차는 여러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따뜻한 차를 마신다는 거는 우리 몸을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책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체리가 도움이 된대요. 잠자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은 멜라토닌이 풍부한 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리가 멜라토닌이 풍부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체리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시고 그런 수면 개선 효과를 나타낸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해요. 잠자는데 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카모마일 차나 체리 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과식, 잠자기 전에 과식, 그리고 매운 음식 이런 건 안 좋겠죠. 그리고 고열량, 고지방 이런 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잠자기 전 술 한 잔 어떨까? 런던 수면센터 연구에서는 얼마만큼의 술을 마시든 분명한 게 술이 처음에는 수면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수면을 점점 방해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술에 반응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는 어떤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오페라 가수는 숙면을 위해서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공연 전에 그렇게 숙면을 취한다라는 분도 있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만큼 탈수작용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잠이 깨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잠이 드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술이 도움을 주지만 잠을 계속해서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양의 술을 마실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는
술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브라든지 그런 다양한 자연의 수면 보조 요법.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허브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힐링이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이용되어 온 라벤더라고 하죠. 라벤더 향을 맡으면 심장박동수, 혈압, 그리고 체온이 낮아지면서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한 연구에서는요. 그래서 방에 라벤더 향을 뿌리거나 라벤더 오일을 잠옷이나 베개에 뿌리게 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독일에서는 미국의 식품의약청과 같은 그런 기관이 라벤더 차를 불면증 치료제로 인정하기도 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없죠.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면을 다스리는 거.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불안,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차분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제 삶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오늘 감사했던 일들, 그런 일들 되새겨보는 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차분하게 하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잠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하나가 감사일기, 내 삶에서 감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 단 3가지 정도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 그리고 그 이유들 떠올려 보거나 적어 보거나 메모해 보거나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거를 하루를 마무리하시는데 적용해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 나만의 수면 비법 중에 이 저자분이 추천하는 부분은 호흡법. 의식적으로 천천히 호흡을 하는 거. 그러니까 호흡을 우리가 긴장되거나 좀 불안하거나 하면 호흡을 빨리 하게 되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천천히 하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좀 심호흡이라고 하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시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잘 때 입을 옷, 입지 말아야 할 옷. 여러분은 잠잘 때 따로 입는 옷이 있으신가요? 그냥 넉넉하고 편안한 차림이면 아무거나 괜찮대요. 운동복은 피하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운동복이라는 게 약간 우리가 잠자는 것하고는 좀 대비되는 메시지죠. 운동복 중에도 왜 편한 거 있잖아요. 트레이닝복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잠자는 것과는 조금 대비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운동복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좀 넉넉하고 편안하고 촉감이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74% 정도가 잠잘 때 파자마나 나이트 가운을 입는 걸 선호했대요. 그리고 8% 정도는 알몸으로 잔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뭔가를 입고 자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서양사 대부분의 시기에서는 낮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 시대가 전환점이 돼서 이제 부유층에서는 낮에 입는 옷, 그리고 잠옷을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되면서 면이 린넨을 대체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잠옷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요즘 나 잠이 잘 안 와. 요즘에 잠자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느낌,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잠옷을 하나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면혁명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 숙면을 위한 10계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책의 저자분은 수면 부족으로 사무실에서 쓰러져서 광대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입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면 과학이라든지 수면에 대해서 잠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책도 쓰고 회사도 만들고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혹시나 수면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숙면을 위한 10계명 중에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한데? 요런 거 혹시 적용해 보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들이 단 한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매일매일 푹 주무시고 또 건강하게 활력 있는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